처럼 제가 그제랑 어제 그 코엑스에서 열렸던 그 디지털 마케팅 서밋 2017 제가 다녀왔는데 우선 상당히 좀 그 내용들이 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마케팅 서밋이 맞나라고 할 정도로 사실 기술적인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터져 나왔었고, 주로 이제 나왔던 이야기들이 뭐 AI, 뭐 인공지능, 뭐 테크,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이제 사실 IT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소화하기가 좀 힘들 정도로 되게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마케팅 영역에서는 되게 낯선 영역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저도 이야기가 좀 벅찼는데, 반면에 또 하나는 이제는 사실 마케팅 영역이 대부분 이제 다 이쪽으로 이제 지금 흘러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변화를 빨리 감지해내지 못하면 따라가기가 더 힘들 것이다 라는 좀 부분이 있었고요. 제가 이해한 범위 내에서 일단 좀 말씀을 드릴 테지만, 아직 사실은 정리가 다 되지 못했어요. 어제 저녁 늦게 맞춰가지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과 더불어서 그 또 다음 주에 저희 마지막 수업 때 또 한 번 더 오늘 조금 더 미진하게 제가 공유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더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디지털 마케팅 서밋의 이번 그 가장 큰 주제 세 가지가 이러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브랜딩 전략, 그리고 이제 고객 경험, 그리고 이제 마케팅 기술. 그 브랜딩 전략은 사실 이제 어느 정도 다 그냥 그 단어만 좀 들어도 다 감지를 하실 거예요. 브랜드 같은 경우는 지난번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스스로 정의한 정의는 브랜드는 구별해내는 것. 다른 거 이제 아주 많은 신발들 중에 그 한 제품에 대한 신발을 소비자가 구별케 해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에 대한 이제 전략을 짜내는 것은 사실 예전부터 이제 마케팅 영역에 있던 분들의 항상 이제 숙제였는데, 여전히 지금 이에 대한 니즈와 수요가 있었다라는 부분이 좀 확인되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고객 경험입니다. 근데 원래 이 단어는 이전 마케팅 서밋이나 이전 단계에서는 사실은 사용자 경험이라고 주로 이제 이해가 되어졌죠. 유저 익스피리언스라고 되어져 왔는데, 이제는 고객 경험. 그래서 그 뒤에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이제는 제품의 출시 이전 단계부터 고객 경험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해서 이러한 걸 바탕으로 제품을 상용화한다라는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이전 단계에서는 예를 들면 이 지갑을 만들었을 때 홍보해내고 마케팅을 해나갈 때 고객 경험이나 사용자 경험을 기반으로 한 마케팅 전략을 짜내었던 것이었다고 하면은, 이제는 이 지갑을 만들 때부터, 디자인할 때부터 고객 경험, 우리의 고객은 이 지갑을 어떻게 사용하더라, 어떻게 접근해서 구매를 하더라 라는 모든 데이터를 다 취합해서 그걸 상품화 할 때도 이미 그 데이터를 다 집어넣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영리 단체에서 만약에 이를 조금 이제 활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런 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말을 바꾸면 기부자 경험이 될 수도 있겠죠. 나의 기부자들은, 혹은 우리의 잠재 기부자들은 어떠한 패턴으로 기부를 하고 어떠한 패턴으로 기부에 대한 정보를 리서치를 하는가, 이에 대한 경험치를 다 좀 모아내서 크롤링이라고 하죠. 그 크롤링 하셔가지고 이걸 이제 분석해내고 이에 대한 기부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마 좀 이 단어에서 저희가 좀 유추할 수 있는 개념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마케팅 테크라고 하는, 이제 마케팅도 이제는 거의 자동화 되다시피 하는, 그래서 올해 가장 핫했던, 서밋에서 핫했던 단어 중에 하나가 마케팅 오토메이션이었어요. 그래서 마케팅 역시도 이제는 사실 마케터의 영역이 아니라 AI, 인공지능의 영역이고, 이제는 기술의 영역으로 점점 이제 넘어가 버리는 그런 세대에 지금 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하기 앞서서 한 번 더 제가 지난번 시간 때 말씀드렸던 내용을 조금 리마인드 시켜드리자고 하면은, 이게 사실은 전통의 마케팅 전략 전술의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비주얼이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소비자, 그러니까 잠재 고객군, 우리 아직 고객이 되기 이전의 사람들,
흔히 이제 대중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 그리고 잠재 기부자일 수도 있죠. 이 소비자를 고객으로 만들어내는 이러한 이제 일련의 과정인데, 지금 깔때기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예전 마케팅, 전통 마케팅이 주력으로 삼았던 4대 매체, 신문, TV, 라디오, 잡지의 광고의 그 목적과 기능들은 이 소비자군을 저 큰 깔때기 구멍, 넓은 저 구멍에 얼만큼 많이 모아내는가. 가장 많이 모아내어서 이 통로를 거쳐서 고객으로 이제 넣을 수 있는 그 역할이 사실 마케팅과 광고와 홍보의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각 제품마다 좀 다르겠지만, 그 전환율이 좀 다르겠지만, 예를 들면 아름다운 가게 홈페이지에 1일 방문자 수가 500명이다. 500명인데 그 방문자에서 기부자로의 그 전환율이 1%라고 하면은 한 50명 정도가 그날 기부자가 되어야 되겠죠. 이해되는 거죠. 500명을 모아왔을 때 50명이 된다. 그럼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그럼 1000명을 모으면 100명이 되겠네. 이러한 이제 어느 정도 그 포지션을 가지고 해왔던 마케팅의 영역이었어요. 근데 이제 소셜미디어가 생겨나면서부터, 사실은 소셜미디어가 생겨나기 전에는 이 지금 깔때기 구멍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사실은 전혀 측정이 안 되었다는 얘기죠. 그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왜냐면 그 TV, 라디오, 신문 그 광고들을 보고 나는 현대차를 사야지 라고 하는 분들이 어떠한 이제 행동 패턴을 가지고 대리점에 가서 사인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전혀 그 시대에서는 예측 혹은 기록도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인데, 이제는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웹로그 기술로 통해서 이러한 부분이 측정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인 게 이제 과거 마케팅과 현재 디지털 마케팅의 이제 가장 크게 좀 구분하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이번 마케팅 서밋에서 주로 이제 이야기 되어졌던 키워드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사실 저도 이해하기도 좀 많이 좀 버거웠던 정도로 많은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하나는 이제 접점에 대한 부분들, 디지털 내에서 고객과의 접점을 어떻게 만들어내는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접점을 넓혀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활용하는가에 대한 부분이 이제 많이 고민되어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솔루션으로 이제 가장 많이 얘기 나왔던 것이 2014년부터 한참 이제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는 빅데이터.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이 사람들의 고객 패턴을 그 기업이나 기관에서 이제 숙지해내고, 그 패턴에 따라서 광고를 하든 아니면 소셜미디어 활동을 하든 그 행동 패턴을 따라가야지, 그 행동 패턴을 트래킹하지 않으면은 사실 모든 광고나 어떤 마케팅 활동은 사실 그닥 효율성이 없어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사례들이 이제 몇 개 좀 많이 소개되어졌는데, 주로 크게 3개의 데이터들을 사용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LG 같은 경우는, LG 이제 냉장고를 만드는 LG전자 같은 경우는 크게 3개의 데이터. 하나는 신한카드와 이제 협업을 해서 신한카드 내 빅데이터 팀에게 그 데이터를 좀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신한카드에서 그 카드 결제 내역들 있잖아요. 그래서 연령별 결제 내역, 그리고 지역별 결제, 그리고 결제량, 이 정보들을 다 이제 LG와 이제 공유를 해서 이에 대한 이제 고객 데이터를 자기들이 이제 설계를 하고, 또 하나는 이제 국토부라든지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그 개인의 이동선들 있잖아요. 뭐 지역별로 이동이라든지 그러한 데이터, 혹은 KT나 통신사들이 가지고 있는 지역 그 개개인의 이동 동선 같은 그런 데이터들, 이런 데이터들을 다 조합해내서 그 고객 행동 패턴을 읽어내고, 이러한 것들이 제품의 생산과 상품화까지 이어진다라는 부분들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것도 사실 방금 말씀드린 거하고 이제 유사한 거겠죠. 데이터 기반의 마케팅. 예전에는 사실은 지금 이제 좀 작은 단체들이나 작은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의사소통의 판단의 주체는 의사결정권자의
사실 마케터의 사실 감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혹은 이제 그 과거의 경험. 근데 이제는 과거의 경험과 감이 아니라 철저한 이제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내려야 된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이거는 다들 이제 그렇게 공감을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해외에 비해서 국내 같은 경우는 데이터 사용에 대한 법적 이제 규제가 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은 좀 같이 논의되어져야 되는 좀 과제가 있긴 했지만, 대부분 다 좀 필요성을 공감했고, 심지어는 이제 정부가 가지고 있는, 각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그러면 기업과 기관에서 어떻게 공유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질문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은 불행히도 정부에서 나왔던 어떤 이제 공무원분께서 앞에서 말씀 주신 내용은 사실은 아직까지도 제약이 많다. 다만 이제 통계청이라든지 아니면 각 지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 공개 사이트라든지 이런 사이트를 좀 적극 좀 활용을 좀 부탁한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또 하나는 사실은 저도 이제 그 데이터를 안 본 건 아니었어요. 뭐 부산광역시 그 오픈한 이제 데이터 사이트에 가서 막 이렇게 찾아보면은 사실은 마케팅 영역에서 좀 활용 가능한 데이터의 질이나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은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마케팅 오토메이션 역시도 이 부분은 이제 MS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공유를 했던 부분인데, 사실 작은 기업이나 작은 단체에서 이 단계까지 가기에는 좀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마케팅이나 마케터가 담당했던 몇 가지의 그 절차들이 있잖아요. 데이터 분석하고 이걸 이제 온라인 광고 쪽에서 이제 광고를 구매해내고 광고 또 그 효과를 측정해내고 다시 이를 이제 전략 전술로 다시 보완해내서 새로운 또 광고를 나가는 것, 이것들이 사실은 마케팅 자동화 영역에서는 일괄적으로 그냥 다 프로그램화 되어버리는, 그래서 어찌 보면 마케터 역량에서 꽤 많은 부분을 이제는 프로그램이 대신해 나갈 수 있는 시대가 또 열렸다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빠르게 좀 말씀드렸는데, 특히 제가 좀 관심을 줬던 영역은 이 영역이었습니다. 고객 구매 여정. 이제 좀 쉬운 말로 바꾸면 고객의 행동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구매할 때 최초 아이폰을 인지하지 못한 사람이 아이폰을 구매하기까지에 이르는 그 과정, 여정이라고 하죠. 이를 이제는 많은 기업들이 시스템화 시키고 매핑을 만들어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매핑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이제 정체되어져 있고, 혹은 페인 포인트, 그러니까 이 여정을 쭉 가다가 고객들이 좀 실망스러워하는 지점이라든지 아니면 귀찮아하거나 혹은 불편해해서 그 여정에서 이탈되어지는 그 과정을 캐치해내어 가지고 그 최대한 이탈률이 적게끔, 그래서 고객 전환율 혹은 기부자로서의 전환율이 많게끔 만들어내는 그러한 작업이 고객 구매 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디지털 마케팅 서밋에서 이제 발표했던 14가지 키 아젠다가 이 내용이었어요. 별표 이제 해놓은 거는 제가 이제 조금 유심히 봐야 되겠다 싶어서 별표 해놓은 건데, 사실 이렇게 언뜻 보기에도 되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공유해 드릴 테니 조금 이제 구글링 하셔가지고 조금 이제 또 보강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그 기조연설 하셨던 분들도 사실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사실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도 좋긴 하지만 이 내용 가지고 구글링 하셔도 사실 내가 하는 이야기들을 그대로 찾아볼 수는 있다. 다만 그 마케터의 그 열정과 그 학습적인 그 의욕 부분이 충분히 이렇게 따라온다고 하면은 이 14가지들 중에서 그 기관이나 기업들이 취합해내어 가지고 현실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각자 약간 학습할 수 있는 좀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제 아까 관심 있게 봤던 고객 여정 지도이죠.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은 이 하나하나 디테일한 이 모든 절차들을 다 이제 비주얼화 만들어내고 다 이제 매핑으로 작업을 해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만약에 네이버에서 우리 단체에 그 키워드 광고를 봤다. 예를 들면 굿네이버스에서 진행하는 어떤 여고생 그 생리대 지원하는 그 광고를 봤다라고 하시면은 그 봤던 그 유저가 굿네이버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첫 페이지를 랜딩 페이지라고 하잖아요. 그럼 첫 페이지 랜딩 페이지에서 그 캠페인 페이지로 이동하고 그리고 캠페인 페이지에서 감동을 받았어. 그러면은 그럼 기부해 볼까? 해서 기부 페이지를 눌렀더니 그냥 고객 후원 페이지로 넘어가 버리겠죠. 그냥 고객 후원 페이지에서 막 이제 그 자기 정보도 이제 좀 기재하고 여러 가지 이제 계좌 정보들도 막 기재하고 마지막 완료를 누르는 그 시점까지 발생되어질 수 있는 페인 포인트 여러 가지 이제 좀 실망스러운 부분들을 여기에 다 기재하는 거죠. 심지어는 이게 이제 마케터나 어떤 직원들의 감이 아니라 실제 웹로그 분석을 통해서 이 페이지에서 이 페이지로 넘어갈 때는 얼마간의 트래픽이 이제 유출되었고 또 이 페이지에서 다른 페이지로 넘어갈 때 얼마간의 또 트래픽이 또 유실되었다. 이러한 것들이 기록으로 다 남기 때문에 이러한 기록들을 사실은 이제 충분히 분석해서 이러한 매핑 작업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웹사이트에서도 사실은 이제 웹로그 분석에 대한 니즈가 상당히 지금 강해졌고 이에 대한 분석과 트래킹이 없으면 이제는 마케팅 전략을 짜내기는 사실 좀 많이 힘든 상황이 되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